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언제 집중호우나 태풍이 찾아올지 모르는 여름철이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과거의 상처조차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2년 전 섬진강 일대에 내린 폭우로 제방 둑이 터지면서 구리의 마을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집중호우 대비도 부족했고 때문형도 허술했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가 느닷없이 몰아칠 경우 피해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불안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이맘때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인근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과 시설 하우스가 흙탕물에 휩싸여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막막했습니다. 40년 동안 축사를 운영하다 홍수 피해로 하루아침에 소 100여 마리를 잃은 김재철 씨는 2년 전 오늘의 악몽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때는 내가 시방 보면 눈물 나서 못 오겠어. 너무나 비참한 거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소가 딱 새끼매가 100마리 죽었어, 100마리가. 섬진강 범람 이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구례구는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섬진강 범람으로 둑이 무너진 서수천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임시 홍수 방호벽이 설치됐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임시로 제방을 쌓을 수 있도록 다리 인근에는 큼지막한 모래자루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 공사가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고 강물 범람을 차단할 공사는 올해 안에 끝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에 대해선 수십 년째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했습니다. 강둑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농경지 일부가 강제로 수용되다 보니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주민들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실생활에 안전하면서도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수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집중호우가 언제든 쏟아져 내리고 태풍도 주기적으로 찾아올 상황인데 주민들은 하세월로 진행되는 공사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해 복구 공사가 지금 아직 한참 진행 중이고 다시 또 이런 물난리가 날까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전라남도와 구례구는 섬진강 강물의 역류를 막는 배수 펌프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지류 하천 7개 지점의 둑 보강 작업도 좀 더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어지면서 호남권 최고위원 배출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출마한 지역 출신 송갑석 후보가 꼴찌로 뒤처져 있는데요.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어대명, 확대명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파는 고스란히 최고위원 경선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이자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 4.16%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꼴찌로 처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계보에 속하지 않고 현재 전당대회는 일자 투표 성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중앙활동이 저조해서 인지도가 조금 낮다라는 점 때문에 지난 몇 년 사이 호남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내지 못한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거 초반인데다 평균 30%에 머물고 있는 낮은 당원 투표율 탓에 반전의 계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0%가 호남에 몰려 있고 선거 종반에 텃밭인 광주와 전남북, 수도권에 경선이 실시되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최고위원 일색에 부담감을 느끼는 당내 견제 심리가 작용할 경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호남 표심이 송 의원의 지도부 입성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14일에는 국민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20일과 21일에는 전북과 광주에서
권역별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주하는 사업의 내용과 계약 업체, 관련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계약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사업 발주 부서가 어딘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사업 내용은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하당에 위치한 현수마켓시대. 민선 8기를 맞아 시정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7월 26일 계약한 현수마켓시대 정비 사업은 하당권과 원도심권 등 2건. 계약 금액은 각각 1,700여만 원으로 2개 업체가 한 건씩 사업을 땄습니다. 그런데 계약 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하당권 사업만 공개돼 있을 뿐 원도심권 계약 정보는 빠져 있었습니다. 부서랑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당초 계약일보다 8일이 지나서야 관련 계약 내용이 계약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당초에 없었던 또 다른 4건의 계약도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계약 공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계약 정보를 보면 계약 부서가 회계가로 표시돼 있을 뿐 사업을 실제로 발주한 감독 부서와 감독관란은 비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이호조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연동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부서나 발주 부서 감독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 시스템 상에서. 하지만 목포시 주장과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면서 입력하고 클릭하고 그러면 바로 공개되는 거니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괄로 싹 다 올려요. 실시간으로도. 우리 이제 계약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군마다 다 똑같아요. 이거는 행정의 이제 투명성이죠. 투명성 강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국도 1, 2호선 거점 공간 정비 사업. 목포시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광급 자재들을 광주지방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계약했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업체에 어떤 자재를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가 목포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정읍시 등은 조달청과 계약을 했더라도 생산업체의 이름과 업체 주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그 방법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도입했던 계약 정보 시스템.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불투명한 계약 정보 공개는 특정 업체 무더기 계약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형우의 끝내기 안타로 3연패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펜 부상과 부진, 잔루가 많은 최근의 경기력은 5위 수성에 빨간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연장 10회 말 터진 해결사 최용우의 끝내기 안타로 5위 경쟁 상대인 두산전 수입회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납니다. 롯데의 3연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시즌 후반기를 시작한 기아. 하지만 최근 4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5위 수성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이틀 연속 6위 두산에 역전패를 당했고 휴일 경기에선 불펜진이 넉 점 차 넉넉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팬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했습니다. 원인은 부상과 부진 등 약화된 불펜진입니다. 장현식과 전상현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마무리 정혜영 역시 최근 2번의 결정적인 블런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뒷문이 헐거워졌습니다. 득점 찬스에서 잔루가 많은 약해진 타선의 응집력도 불안 요소의 하나입니다. 타선과 출루율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지만 한 방 터져야 할 때 움츠러드는 타선으론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팀의 간판 타자인 나성범의 타격감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전반기 부진했던 최영우의 해결사 능력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점. 그리고 한때 퇴출 위기에 몰렸던 선발 투수 션 놀린이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3게임 연속
안정적인 투구로 반전의 실마리를 찾은 건 다행입니다. 후반기 7승 8패로 4게임 반차 5위를 지키고 있는 기아. 가을 야구를 위해선 불펜진의 선전과 잔루를 줄이고 타선의 집중력을 높이는 등 보다 세밀한 야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또래 학생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한 건물 옥상에서 학생 1명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중학생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1명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를 물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대 시의원 때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전직 보좌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미정 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오는 11일 하루 동안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시당위원장 후보로는 이병훈 의원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최근 출범한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가 평당원을 시당위원장 후보로 낸다는 방침이어서 경선이 실시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풍암교차로와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비 300억 원을 들여 풍암교차로와 매월 유통단지 교차로에 4차선 지하차도 등을 건설하는 교통사업의 설계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1년 6개월간 설계 용역을 거쳐 2026년까지 지하차도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착공한 백운광장 일대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병행해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